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두 번째 한인 부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마이클 폴라라 민주당 위원장의 파워게임으로 결국 제이슨 킴 부시장은 공식 해임됐는데요. 11일부터는 이종철 부시장이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시장은 11일 한인 언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인 사회에 큰 목소리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애비뉴입니다. 뉴저지의 대표적인 한인타운으로 한인 주민이 전체의 50%를 차지할 뿐 아니라 브로드 애비뉴는 한인 상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인 사회가 펠파크타운에 브로드 애비뉴를 코리아웨이로 변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빈번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조만간 펠팍에도 코리아웨이가 공식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이종철 부시장은 코리아웨이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위원회를 곧 구성해 시의회에 조례안을 곧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로튼도 시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이 부시장은 펠팍 공립학교의 설날 공휴일 지정 문제도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이제 부시장이라면은 좀 시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이제 그런 위치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커뮤니티에서 해야 되는데 요즘 이슈가 되는 그 코리안웨이 한국 그거를 좀 시장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뭐 좀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편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은 버겐 카운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노쇼샵 의혹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The entire investigation is silly and politically motivated. I'm not concerned about it in the least, except for the expense to the taxpayers of Palisades Park. I am proud of the work I have done as supervisor at the Board of Education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in that capacity. 로튼도 펠팍 시장은 마이클 폴라타 민주당 위원장이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거짓된 모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퀸즈 플러싱에서는 코리안타운 플라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이라는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플라자 조성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한인타운으로 잘 알려진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선상. 한인 상가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지만 한인타운을 대표할 만한 상징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인타운이라는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거론됐던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5스트리트에 위치한 레너드 스퀘어입니다. 지난 2012년 뉴욕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레너드 스퀘어에 미국 최초의 일본군 강제 위안부 추모길 조성과 기린비 건립을 추진했지만 뉴욕시 관련 규정에 막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이곳을 코리아웨이로 명명하고 한국 전통 양식의 팔각정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퀸즈 한인회가 레너드 스퀘어에 팔각정과 벤치, 화단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한국 음식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키오스크를 운영할 계획으로 코리안타운 플라자를 세우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시 교통국에서는 플라자 조성 사업 계획이 승인이 난 상태로 최종 단계인 커뮤니티 보드에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설 밴더를 이제 뉴욕시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시에서 시 돈으로 그 밴더 그 가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수구 뭐 전기 끌고 하는 거 전부 다 시 돈으로 전부 다 해주기로 다 이제 그 우리가 10년 계약으로 했던 사이트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아마 이번에 이제 이게 프라자 이제 보드에서만 승인만 떨어지면은 내년 3월이면은 거기 공사 시작돼요. 하지만 다시 한번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교통 혼잡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친한파 의원인 토니 아벨라 주 상원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 유재봉 회장은 이미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5% 이상이 찬성했으며
두 차례 원데이 프라자 행사에서도 전혀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라 의원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토니 아벨라는 보니까 어떤 이유가 그 사람은 항상 트래픽이었어요. 그 반대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설명을 해줘도 이게 왜 우리가 필요한가 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디오테하고 같이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는 무조건 반대이기 때문에 설명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퀸즈 안에는 반대하는 측과 레너드 스퀘어 명칭을 유지하는 방안 등 합의점 도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에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계획된 코리아타운 프라자 조성 취지가 퇴색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계입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지난 10일 뉴욕 플러싱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재외동포 교육개혁의 4대 목표와 8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그동안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를 100% 무상으로 보급하고 미주 지역의 뉴욕 한글 학교들을 교육 모델로 제시하는 등 재외동포 교육 개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원은 앞으로도 재외동포 교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4대 목표와 8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 재외동포 교육 개혁 추진 방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뉴욕 한국교육원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앞서가는 뉴욕 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교육원은 나눔 실천을 통한 한국어 세택 확산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장 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배려 실천을 통한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도 강화합니다. 연수 지원 등을 통해 교사 역량 강화를 우선으로 도모하고 찾아가는 학교 경영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기반한 유학생 유치 활성화 모델도 제시합니다. 교육원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한국대학 진학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 진학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원은 역사교육 모델 학교를 선정하고 독도교육 학교를 운영 지원하는 등 정체성 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KBN 뉴스 금홍계입니다. 네일살롱 종업원들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뉴욕주가 새로운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업주들은 오는 10월 6일까지 반드시 종업원을 위한 임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네일살롱 업주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6일까지 반드시 임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만에서 12만 5천 달러 규모의 임금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한 네일살롱이 적발된 후 법원이 체불 임금 지급을 명령했을 때 이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규정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업주에게 고용기금보험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는 법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업주는 재정적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금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금 규모는 사업장의 규모와 종업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10월 6일 이후에는 가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영업 정지를 포함한 처벌이 따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부담이 발생하는 업주들은 크게 반발하며 6개월에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이 임금 보증보험 의무화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험회사들도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는 10월 6일까지 가입을 의무화한 건 너무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론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네일살롱의 임금 보증보험 의무화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보험회사들도 해당 보험 상품의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종업원과 네일업소 주인들이 소통할 수 있고 그들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네일업소 임금보증보험 의무화 방안은 네일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6일까지 임금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업소 규모별로 2만 5천에서 12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뉴욕 일원 한인 청소년 10명 가운데 무려 7명은 광복절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국의 역사에 대한 교육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욕 뉴저지주에 사는 한인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4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광복절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8%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광복절에 대해 안다고 대답한 청소년들도 실제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된 날이라는 정답을 고른 응답자는 56%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17%는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날이라고 대답했고 15%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62%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일본의 과거사 사과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점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응답자의 86%는 일본의 과거사,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고객들에게 휴대폰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대신 고객들은 2년 약정 가입이 의무였는데요. 버라이즌이 이 약정 제도를 폐지하고 휴대폰 보조금도 없앴습니다. 티모빌에 이어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이 2년 약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라이즌은 오는 13일부터 휴대전화를 출고가에 판매하는 대신 고객이 약정 없이 매월 통신요금만 납부하는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이와 같은 요금제 시행으로 13일부터 버라이즌 신규 가입자는 휴대전화를 출고가에 미리 구입하던지 아니면 2년간 할부로 나눠내야 합니다.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가입자들의 전화기 구입비는 크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스몰과 미디움, 라지와 엑스트라 라지로 4가지이며 한 플랜에 스마트폰을 포함해 총 10개의 기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 패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통신요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3년에는 티모빌도 2년 약정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통신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AT&T도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과 2년 약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관세청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폰 검사를 강화합니다. 신고 없이 몰래 들이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신고하면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 범위 초과 물품과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실한 세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21일까지 인천공항 등에서 휴대폰 검사 비율을 기존보다 30% 높이고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 조치하고 대리반입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가산세 40% 또는 60%가 부과되고 대리반입의 경우는 물건 압수뿐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입국 시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고 신고하면 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만큼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는데요. 때마침 뉴욕과 뉴저지 일원 극장에서는 광복과 관련한 한국 영화 한 편이 상영되고 있죠.
한국에서도 2015년 들어 최고의 관객 기록을 세운 영화, 바로 암살인데요. 일제 치하 시대 독립군들의 희생과 헌신을 담은 영화 암살이 한인 1세뿐 아니라 2세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은 광복절을 모른다는 미주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역사 교육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